장을 대강씩 장담는다 마늘 아니다 이렇게. 찬사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 풍산유시 종각 한여름의 가르침이 찬사리보다 매운 이날. 집안의 첫째 가는 행사, 메주를 쏘는 날이다. 잘 까불러서 밤새 불린 콩은 익게 삶아내지고 일가 어른들의 손끝엔 구수한 콩내가 배어간다. 물어 익힌 메주콩은 버선발로 오지게 눌러 밟는다. 18배 시집온 김명규 할머니가 메주틀과 함께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이었다. 집안에서 볕이 가장 넉넉한 곳, 대청 실용 위에서 메주는 이제 햇볕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 속에 맡겨진다. 메주가 자연 속의 미생물과 만나는 시간. 제일 먼저 메주를 찾아오는 미생물이 곰팡이다. 황의. 메주의 곰팡이를 조상들은 노란 옷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다. 이 곰팡이의 학명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공기를 좋아해 메주의 표면에서 잘 자란다. 콩의 단백질과 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게 이 곰팡이의 역할이다. 그러나 메주엔 곰팡이만 자라는 게 아니다. 메주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자. 메주 속엔 또 하나의 미생물이 자리 잡았다. 바실리스 서브틸리스다. 처음 곰팡이로 메주가 뜨기 시작하면 이 바실리스 서브틸리스균이 발효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겨우 내내 쿰쿰한 냄새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던 실용 위의 메주들. 그 속엔 다양한 미생물들이 한 집안의 맛과 영양을 창조해 가고 있다. 식민지 정복의 최후의 걸림돌이 종교와 음식이라고 했다. 보수적인 게 사람의 입이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지기 힘든 제1의 것은 역시 사람의 입맛일 것이다. 뉴욕 도심가의 이명순 씨 때 또 사가지고 와서 한번 먹어보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네. 이명순 씨의 주 메뉴는 된장찌개다. 그 냄새로 곤욕을 치러야 했던 이민 선배들의 경험담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된장의 감칠맛을 맛보려면 이명순 씨네 역시 따가운 시선 속에 같은 경험을 밟아야 했다. 한 번은 찌개를 하는데 이제 냄새가 아무래도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옆에서 이제 막 좀 불평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맨하탄에 살 때. 거기 주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 사람이 백인이? 네. 그래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주는 안 해 먹지만은 가끔 해요. 네. 뭐라고 불평하던가요, 그러면? 좀 냄새가 독하다고. 네. 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죠. 예, 그래도 그냥 한두 번 하고 요새는 여기 와서는 그래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한 번도 또 다 동양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위의 양초는 냄새 흡수용이다. 부엌엔 따로 값비싼 공기정화기까지 들여놓았다. 환풍기에만 의존하기엔 역부족인 그 냄새. 그러나 어느 민족도 치르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된장 맛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한국인이다. 혀에 길들여진 그 맛을 입안에 넣어야 비로소 개운한 긴 세월을 이어온 우리의 음식이 된장이다. 오늘 한국인에게 된장은 단지 음식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의 한 건강연구소, 미국의 암 전문의 이규학 박사의 손에 들린 것은 흔하디 흔한 메주 한 덩이다. 암 환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된장의 생화학 성분, 된장에 숨겨진 놀라운 항암성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먹고 있는 된장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된장은 이러한 납두균이 만드는 리노레익산하고 리노레릭산하고 이 두 가지가 만드는 소위 암의 분화를 억제해준다는 그런 작용과 아울러서 프로테아즈 인히비터하고 레스틴2는 예방 효과가 있다. 또 치료 효과도 있다. 이 연구소에선 된장을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다시마와 멸치를 끓인 물에 현미를 갈아 넣는다. 현미를 넣으면 염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반드시 넣어야 할 채소는 부추와 버섯이다. 부추는 염분 속의 나트륨을 없애고 버섯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몸속의 중금속을 희석시킨다. 짜지 않게 그리고 필요한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는 이 평범한 된장찌개 한 냄비 속에 무서운 암과 싸우는 비방이 숨겨 있는 것이다. 이제 이들은 약을 먹듯 된장국을 먹는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된장 한 그릇 속에 담겨있던 그 구체적인 효험을 아이러니한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된장의 양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그 한 노력이 된장과 위암과의 관계, 된장이 위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살아있는 위암 세포액을 준비했다. 그중 하나의 샬레에만 된장 추출물을 넣어보자. 암세포는 성장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공할 속도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다. 한 방울의 된장 추출물은 과연 위암세포와 어떤 전쟁을 벌일 것인가? 된장 추출물을 넣지 않은 실험액이다. 벽시처럼 위암세포가 자리 잡더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암세포는 급격히 성장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다. 이번엔 된장 추출물을 넣은 위암세포의 추이를 보자.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위암세포는 그 숫자가 줄고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다. 된장 추출액이 암에 대한 놀라운 승전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첨단 현대의학의 과제 암. 그러나 한국인의 삶 속엔 첨단의학이 풀지 못하는 암 극복의 해법이 담겨 있었다. 먹는 것이 곧 약이라는 쉽고도 가까운 삶의 지혜가 된장 속에서 실현돼 온 것이다.
일찍이 미국 언론에선 된장을 발암성 높은 식품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은 것도 된장 때문이라는 공격이었는데 논란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아프라톡신.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다. 그렇다면 메주에 아프라톡신이 자란다는 미국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었을까? 문제는 메주의 곰팡이였다. 그러나 메주 곰팡이엔 아프라톡신이 자리 잡을 새가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미국의 과학자들은 알지 못했다. 우선 메주는 한겨울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져 꾸덕꾸덕하게 말려진다. 유해한 곰팡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다. 시간이 흐르면서 곰팡이는 메주 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린다. 잘 뜬 메주는 이처럼 유익한 곰팡이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잘 자랐음을 뜻한다. 잘 뜬 메주라야 깊은 장맛이 난다. 이른 봄, 풍산유시 종갓댁에서 겨우내 익은 메주로 장을 담그는 날이다. 장 담그기를 꼼꼼히 보자. 행여 메주에 유해균이 자라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는 일찌감치 씻겨진다. 솔로 털고 소금물에 씻어내기를 수차례. 새벽부터 시작된 메주 씻기는 한나절 내내 이어진다. 겨우내 자란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콩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소임을 마친 곰팡이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라진다. 서구인들이 곰팡이를 먹는 민족이라 업신여겼던 한국인은 곰팡이의 생태계의 역할만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온 것이다. 항아리에 메주를 담고 메주가 잘 잠기도록 소금물을 부으면 장 담그기가 완성된다. 소금물은 해를 넘겨 간수가 빠진 묽은 소금을 써야 씁쓸하지 않다. 잡신을 막기 위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고추와 수세도 중요한 제 몫이 있다. 이거는 다 나쁜 것을 다 하라고 그걸 넘기고, 자, 꼬치꼬치 뿔고, 대추같이 달고, 우리 미네들 쳐다들 넣을 적에 해산 미역국 끼리고 그래서 달고 끓고 맞죠. 예, 그 외국 사람들이 아프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혹시 우리 된장에 오염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콩에 이 곰팡이가 오염이 되면은 다소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된장을 제조하는 과정 속에 조상들의 슬기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먼저 메주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로 씻으면서 곰팡이를 털어낼 때 그때 일단 없어지고 그 곰팡이 자체가 그 다음에는 그래서 햇빛에 말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햇빛에 말릴 때 아프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 숙성하는 과정에 숯을 띄우죠. 근데 그 숯은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프라톡신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흡수해서 제거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콩이 계속적으로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잘라져 가지고 이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우리 쾌쾌한 냄새를 내게 하죠. 근데 그 암모니아가 아프라톡신을 파괴하는데 아주 1등이에요. 끝으로 금줄을 둘러 장 담그기에 정성을 다한다. 그런데 이 금줄의 역할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금줄의 볏짚, 거기엔 맛있는 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맛있는 장과 볏짚,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룻밤 사이에 볏짚 주위로는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번식했다.
볏짚에서 자란 것은 된장을 발효시키는 바실리스 서브틸리스. 볏짚이 발효 미생물의 보금자리가 돼 장뚜껑을 열어둘 때 이를 장 속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푸라기를 좋아하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그의 생존 조건은 온대기후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다. 한국의 자연이 창조해낸 발효식품 된장. 선조들은 이때를 장이 신의 손에 맡겨지는 시간이라 했다. 된장과 유사한 콩 발효 음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네팔과 인도네시아에 걸쳐 있다. 이 삼각지대가 자신들의 자연 환경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콩을 발효시켜 먹는 이른바 콩 발효 문화권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콩 발효 문화가 발달한 섬 자바. 마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콩 발효 음식 템페를 만드는 가내 공장이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발효시키는 콩은 우리와 같은 대두다. 중국 남부로부터 전래됐다. 이들은 먼저 콩껍질을 벗겨낸다. 콩껍질 위로는 템페의 발효 미생물이 잘 붙지 않는 까닭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이 발효 미생물을 얻는 방법은 보다 적극적이다. 발효 미생물을 미리 키워내는 것이다. 열대 기후라에 잘 자라는 와루 나뭇잎을 이용한다. 묵힌 콩을 싸두면 잎엔 흰 곰팡이가 잘 자란다. 와루나뭇잎에 핀 미생물은 라이조버스균. 이 백색 곰팡이가 효소를 내어 콩 단백질을 분해할 인도네시아의 콩 발효 미생물이다. 와루나뭇잎에서 대량 생산된 라이조버스균은 씻어서 따로 분리해낸다. 이 정도 양의 라이조버스균이면 콩 2말은 너끈히 발효시킬 수 있다. 라이조버스균이 접종된 콩은 먹기 좋은 크기로 싼다. 연중 섭씨 30도를 웃도는 열대기후 속에서 바나나잎 속의 콩은 이내 발효를 겪는다. 일주일 뒤, 콩은 백색 균사를 덮었었다. 라이조버스는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콩을 단단히 엉겨붙게 하는 역할을 한다. 템페는 다양한 요리로 발전해왔다. 템페에 여러 가지 열대 과일을 갈아 넣어 맛을 내기도 하지만 템페 요리의 기본은 발효된 콩덩어리를 그대로 먹는 데 있다. 템페가 인도네시아인들의 주요한 음식이 된 것은 4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발효된 콩덩어리 템페는 세계적으로 콩이 주목되는 오늘 인도네시아인들이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So among of the source of protein, tempeh is very popular and very tasty among the vegetable protein. And you know that because for a long time Indonesian people have a habit to eat tempeh. So since I know in 16th century, we know about tempeh for our diet.
So now scientists explore that tempeh also contain antioxidant, bioactive substances that can reducing the cholesterol level and maintaining our health. So most of the people in Indonesia, not only for the under society but also high society, eat tempeh. 세계 최대의 장류 생산국이 된 일본. 모든 장을 산업화시킨 일본은 집집마다의 고유한 장 맛을 잃었지만 일본인들은 장의 재료를 달리하거나 새로운 장 요리를 개발해 그에 대신하고 있다. 그 하나가 전통장 나토를 이용한 음식이다. 아키다현 센남촌. 일본인들이 처음 나토가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기리는 나토 전설마을이다. 나토는 콩을 삶아 이를 직접 발효시키는 한겨울의 속성장이다. 반나절 삶은 콩을 발효시키는 비결은 역시 볏짚에 있다. 우리네 달걀 쌈주와도 비슷한 볏짚 속에 콩을 넣어 지푸라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기다린다. 우리와 같은 온대 기후에서 가능한 이 발효법의 시작을 학자들은 고려시대 한반도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이 많은 아키다현에서 발효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눈 움막이었다. 눈 움막에 뜨거운 물주전자를 넣어두면 눈은 진공층 역할을 하고 움막 안엔 따뜻한 기온이 유지된다. 마치 마호병과도 같은 보온 원리다. 나토는 이미 산업화됐지만 센남촌에서만은 매년 이처럼 전통 나토를 만들고 있다. 음식의 원료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일이란 단지 만드는 법만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 나토는 단일 미생물로 발효됐다. 된장 발효 미생물의 하나인 바실리스 서브틸리스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여기에 바실리스 나토라는 새 이름을 달아 애써 나토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균은 이제 실험실에서 배양돼 공장식 나토에 쓰인다. 일본의 나토와 견주어질 우리의 콩 발효 음식이 청국장이다. 메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닷새 동안 발효시킨 콩은 되작거릴수록 실이 나고 실에서는 단맛이 우러난다. 여기다 양념을 해서 다시 일주일간 삭히면 청국장이다. 청국장은 수시로 담궈 먹는 속성장으로 콩의 본맛이 잘 살아있다.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콩은 된장으로 완성됐지만 된장은 다채로운 음식 문화로 가지를 뻗었다. 겨우내 채소를 된장에 바꿔두면 그 또한 맛깔스런 밑반찬이 되듯 된장은 우리 음식의 가지수를 늘리고 한국인의 입맛을 넓혀놓았다. 우리 민족이 처음 어떻게 된장을 만들어 먹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가장 오랜 기록으로 남은 것이 삼국사기. 신라 신문왕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 결혼 예물에 메주와 간장이 있었다. 메주가 있고 간장이 있었으니 당연히 된장이 존재했음을 말한다.
당시의 또 한 기록은 고구려인들의 숙성 기술에 놀라워했다. 한민족의 뛰어난 발효 기술. 그런데 왜 하필 콩이었을까? 한반도에선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 새로운 삶의 형태는 정착 생활이었다. 먹거리는 순전히 식물성으로 변했다. 조상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생리적인 부적응을 겪었을 것이다. 단백질의 위기, 무언가 단백질원을 찾아내야 했을 것이다. 그럼 농경에서 나오는 그 먹을거리는 자연히 곡물이죠. 곡물에는 단백질 함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 단백질원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야생 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작물화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콩 속에는 단백질 함량이 40%나 되니까 우리 곡물에 부족한 것을 메꾸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어디에 심어도 거둘 때까지 거름 한 번 없이 잘 자라는 곡물이 콩이다. 오늘날 우리 땅에서 재배되는 콩의 종자만도 100여 종. 지금은 자급률이 10% 이하로 떨어졌지만 한반도에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콩이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일까? 우리의 산천 곳곳에서는 야생콩 종자를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야생콩들은 한반도가 바로 콩의 원산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수천 년 전 선조들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꼽히는 야생콩. 한반도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야생콩 종자가 수집되고 있다. 제가 1992년도에 그 전국을 돌면서 야생콩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전국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콩의 조상이 어디든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콩의 원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학자들도 주장하기를 그 만주 남부를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 지역이 사실은 콩의 그 원산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한반도의 야생콩은 병충해에 강하다. 전 세계 재배콩의 할아버지가 되는 종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야산의 작고 까만 볼품없는 야생콩이 수세대를 거치며 만들어낸 한 종자가 오늘의 재배콩.
크고 부드러운 대두로 발전했다. 콩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쇠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20%인 것에 비교할 때 콩은 그 2배, 40%에 이른다. 더욱이 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단백가가 높다. 서구에선 지금 콩에 주목하고 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콩을 사료로만 썼던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콩 소비국이다. 최근 몇 년 알라바마대의 중심 과제는 다양한 콩 음식 개발에 모아지고 있다. 먹기 쉬운 콩 음식들을 통해 콩의 양미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새삼 콩에 주목하는 것은 왜일까? 최근 새롭게 얻은 연구 성과의 하나가 콩 단백질 아이소플라본 제니스틴의 효능이다. 제니스틴이 유방암을 억제하는 놀라운 효능을 발견한 것이다. 반스 박사가 콩에 주목하게 된 동기는 왜 유방암이나 심장질환이 동양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가 하는 점이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인 콩의 아이소플라본 제니스틴으로 동물 실험을 해본 결과 유방암 억제 효과는 두드러졌다. 발암물질을 투여한 대상 중 제니스틴을 주지 않은 쥐에게서는 유방암 발생이 2배로 높았다. 유방암은 제니스틴 양에 비례해 억제됐다. 암의 전이 역시 줄었다. And they're really only found in the soybean. If you look in the rest of the American diet, this is the only source of these compounds. They're not found in other American foods. So soy is very unique in that respect. And so the question is it all, or is it one? Is it the whole soybean, or is it just one component? In some diseases, it might be that the isoflavones are the principal active compound. In other diseases, it may be it's the whole soybean. That's very important. And some of these have not been well worked out. 최근 미국 암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천연식품 연구를 총결산해 암 예방식품의 서열을 발표했다. 생활 속에서 암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식품이 콩이다. 임상실험이 집중되고 있다. 톱스 대학에선 콩의 아이소플라본 제니스틴이 폐경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임상실험 중이다. 환자들은 콩으로 만든 젤리나 빵 등 다양한 콩 음식을 몇 달간 꾸준히 먹고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다. 환자들의 제니스틴 섭취량은 동양인들의 일상적인 섭취량과 같다. 결과적으로 폐경기 증상을 앓던 수십 명의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치가 낮아지고 골밀도가 높아졌다. There are at least 5 different compounds in the soybean which have been shown to have anti-cancer properties. Such as? The isoflavones, the trypsin inhibitors, the saponins, and the phenolic acids, and also the phytic acid, which is another component. So there is a rationale for each one of these contributing to anti-cancer effects. So in that case, what do we do? Do we eat soy has all of these components in, or do we eat one of these components? And I don't know that the answer has been settled. I think that the pragmatic approach is to eat soy. Right.
and enjoy soy. 다양한 양리성으로 주목받는 콩은 우리 민족 삶의 한가운데 늘 있어 왔다. 콩을 맛있게 먹기 위한 한 방법이 된장이요 간장이었다. 그러나 어디 장류뿐이었을까? 세계의 인류학자와 영양학자들은 콩을 이용한 한국인의 풍부한 음식 문화에 혀를 내두른다. 곡물로 사는 민족에게 힘의 원천은 콩이라고 했듯이 한반도의 다양한 콩 음식 문화 속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신화는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나 콩의 뛰어난 영양과 양리성에도 불구하고 콩과 된장의 식품으로서의 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소화 흡수율이 다른 것이다. 콩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그것이 된장이다. 콩과 된장, 소화 흡수율이 현격히 다른 두 식품은 이제 양리성에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 대학에서는 콩과 된장의 면역성을 실험 중이다. 삶은 콩과 된장에서 추출물을 뽑아 면역 조절 효과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각 추출물을 동물의 혈액에 주입했다. 혈액 내에서의 면역성 변화를 관찰해보려는 것이다. 삶은 콩에 추출물을 주입한 동물 혈액이다. 자라난 림프구들이 눈에 띈다. 그만큼 면역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된장 추출물을 넣은 혈액의 림프구는 급격히 자라면서 그 수가 늘었다. 삶은 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큰 변화다. 콩이 발효되면서 생겨난 된장의 놀라운 면역성, 벽에 부딪힌 현대의 면역요법 앞에 열린 새로운 가능성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맛있게 콩의 영양과 양리성을 흡수하는 방법. 옛 사람들은 36가지의 장을 맛나게 담글 줄 아는 것을 훌륭한 며느리의 덕목으로 삼았다. 만드는 이의 손끝에 따라, 사계절 쏟아붓는 정성에 따라 집안의 한 해 음식 맛을 결정하는 것이 장이었다. 한국인의 미각에 가장 밑받침이 되는 맛. 된장의 독특한 발효의 맛은 수천 년 한국인의 맛의 정서를 움직여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뛰어난 양리성으로 된장은 첨단 의학이 다 풀지 못하는 질병들을 정복해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콩 음식이 다양하듯이 된장 또한 지역에 따라 특색 있게 발달했다. 혹은 두엄 속에 발효시키고 혹은 각종 곡물과 채소를 넣어 발효시키면서 선조들은 미각의 또 다른 영역을 만족시켜 왔다. 이른 봄에 만난 메주와 소금은 구수한 장내를 풍겨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어린 자식 돌보듯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침 저녁 철석같이 거르지 않는 일이 장독 뚜껑 여닫는 일이다. 그 정성 속에 장독 안에선 어떤 조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장독 속에서 익어가는 메주를 채취해 미생물을 추출해 보기로 했다. 메주를 띄운 미생물은 곰팡이와 바실리스 서브틸리스였다. 그렇다면 소금물과 만난 메주는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비로소 장이 익으면서 만들어지는 맛과 향의 정체는 무엇일까? 익어가는 장 속에서 바실리스 서브틸리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검출된 것은 곰팡이 파편. 바실리스 서브틸리스는 콩 단백질을 분해하고 대부분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두드러지는 것이 효모다. 맑은 한국의 봄날. 대기 중엔 수많은 효모가 떠다닌다. 우직하리만치 장 뚜껑 여닫기를 거르지 않던 어머니의 손길은 장의 맛과 향을 돋구는 효모들을 맞이했던 것이다. 결국 된장은 세 가지의 미생물, 곰팡이와 바실리스 서브틸리스와 효모로 발효된다. 된장이 세 가지 미생물의 조화라면 일본의 나토는 바실리스 서브틸리스 한 종의 세균이 발효를 맡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라이조버스 곰팡이에 의해 발효된다. 네팔 또한 바실리스 서브틸리스 한 종. 자연 환경의 차이가 발효 미생물의 차이를 만들어 맛과 영양을 결정짓는 것이다. 콩을 메주로 발효시킨 뒤 그것을 유독 소금물에 또 한 차례 발효시키는 한국. 장을 담그고 두어 달이 지나면 메주와 소금물을 가른다. 부풀어 오른 메주에 소금을 넣고 눌러 담으면 비로소 된장이 되고 남은 물을 달이면 간장이다. 소금의 짠맛과는 비교되지 않는 한국의 민맛. 간장은 메주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우리네 간장은 해해연년 그 맛이 농익는다. 갓 담은 햇장에서부터 해묵은 진장까지 강인희 시댁의 장독대에는 간장떡만도 즐비하다. 한 해의 기원을 장 담는 일로 대신해온 강인희 씨. 아직도 항아리의 허리깨를 넘는 이 댁의 가장 오랜 간장은 올해로 30년을 묵었다. 간장은 해를 지날수록 빛이 검어진다. 반면 짠기는 줄고 달짝지근 감칠맛이 짙어진다. 오래 묵은 진장은 맑고 담백한 햇장과는 맛과 쓰임이 달라 서로가 요긴한 것이 전통 간장이다. 이렇게 늘 장을 담그다가 안 담그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콩을 담그던 집은 계속해서 담가야 하고 냅다 줄이면은 가세가 기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장, 된장이 많이 쓰이니까 그래 넉넉하게 담근 거죠. 이 댁에 30년 된 간장이 진가를 발휘하는 한 쓰임이 육포를 재는 일. 쇠고기 볼기살을 간장이 스미도록 주물러 채반에 말린다. 거기에 배는 것은 화학간장이나 양조간장이 대체할 수 없는 전통 간장만의 어떤 깊은 맛일 것이다. 그러나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맛은 밀려나고 있다. 맛이 밀려나면서 영양이 밀려나고 음식이 밀려나고 또한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의 장류 수입액은 모두 320만 달러. 지난 10년 새 20배가 늘었다. 요거는 신가쪼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가쪼 다시 풍미를 많이 들었다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콩으로 해가지고 좀 가쪼 다시 좀 덜 들었다는 그런 정도예요. 요거는 이제 정말 보리된장, 보리살로 이제 조금 만들거든요. 이건 보리살로 만들어요? 보리살로. 일본 장의 수입은 단지 맛의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장맛은 우리의 민맛을 바꾸고 맛에 대한 오랜 정서를 바꾸어 놓는다. 일본 장 미소는 쌀 등의 기타 곡물을 절반 이상 섞는다. 기후가 습해 콩만으로는 잘 발효되지 않는다. 시중의 공장 된장 또한 마찬가지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쌀과 보리를 각기 3분의 1씩 섞어서 만든다. 순수한 콩 발효 음식은 우리의 재래 된장뿐이다. 콩의 영양과 양리성을 100% 담아 된장은 발효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재료의 차이는 결국 항암성에도 두드러진 차이를 낳는다. 콩의 비율이 높을수록 항암성이 높아져 가장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재래 된장이다. 우리는 아직 된장의 과학성을 다 풀지 못했다. 된장은 아직 신비한 미생물의 과학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선 장독대가 사라지고 있다. 오염된 도시에서는 장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조차 살 수 없다. 우리의 도시들은 더 이상 맛난 장을 담글 수도 없고 담그지도 않는 장문화가 단절된 공간이 되어버렸다. 음력 10월 야트막한 뒷산을 등진 서울 세곡동에는 새벽부터 주부들의 일손이 바쁘다. 메주를 띄워볼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한 번쯤은 장 담그기에 실패감을 가진 이들. 장을 담그기 어려운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해 많은 기어이 자신들의 손으로 우리의 전통 장을 담궈보겠다는 생각에서 주부들은 솜씨 좋은 이댁 조숙자 씨의 일일 학생이 됐다. 편리함의 이름으로 찾았던 먹거리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못난 메주 한 덩이 앞에서 도시에서 온 30, 40대의 학생들은 잃었던 우리의 맛과 정신을 이어보려 애쓰고 있다. 균이 사는 거예요. 장은 내가 애기 다루듯하고 저는 일어나면 하루 이 많은 장이라도 다 일어나면 일가가 장뚜껑 여는 거예요. 그걸 열고 나서 이 계단에 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이 장의 비법이 나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부들이 50대 주부도 장을 너무나도 모르고 어디서 갖다 잡수세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갖다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 때 우리도 친정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될 때 어머니 장 어떻게 해? 그러면 가서 사다 먹어라. 사는 메주는 우리가 지금 콩기름 나오는 거 있죠? 그 찌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콩은 단 30%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한 번 해서 버리더라도 3번만 하면 타서 여러분 모르시방 노경이다. 좋은 약을 모러 잡수세요.
방부 효과로는 씁니다. 고추는 자손이 이건 기라라고 넣는 거고요. 참깨 넣고요. 씌워드릴게요. 전통의 맛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것은 삶의 과학을 이어가는 일이며 그 안에 배어있는 지혜를 공유하는 길이다. 단백질을 얻기 위해 긴 세월 무르익힌 한국의 장문화. 그 속에 건강한 한국인의 삶이 있다.